여러분 마음 몇 개나 쓸 수 있겠어요? 떨리든 마음, 흥분되든 마음, 기다리든 마음, 보고프든 마음, 배고프든 마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헤어진 친구, 싸운 친구를 생각하던 마음, 어떤 소설책, 어떤 주인공을 생각하던 마음, 내가 어디 소나기를 만났던 마음, 어디 내가 꽃향기를 맞고 그 자리에 한참 맴돌았던 다시 맞고 싶은 꽃향기가 있는 마음, 내 마음은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꽃잎처럼 열리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를 좀 흥분시키지 마시고. 질문을 했는데 질책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 단도직입적하면 나름대로 예쁘지, 나름대로 배웠지, 나름대로 글도 쓰지.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최소한 그런 어떤 자긍심들이 굉장히 컸다고 나는 봐요. 부모님들의 기대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자격지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치가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누가 정한 법인가요? 죄송해요. 하여튼 뭐가 부족한 그런 거는 그런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오늘의 그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시를 한 편 써왔어요. 늦게 들은 분들은 못 듣겠지만. 녹음? 음악도 깔아주실래요? 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 번밖에 안 읽습니다. 내 마음 지나간 자리, 그 삶의 조각들, 해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 지나간 자리, 제가 되지 못한 먼지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갑니다. 우리 마음 앉았던 자리, 그 언덕 소나무 밑 두 어깨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치면 끝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냥 순식간에 쓴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차를 내리면서 내 마음이 몇 개나 될까?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연 나는 내 마음에 진실되게 살고 있었는가? 그 순간순간 만났던 내 마음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었던가? 아쉬움이 없었던가? 잘못이 없었던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지나간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눈을 감고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는 그 원으로 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뻐꾸기도 지나가고 어떤 낙엽도 지나가고 흰 눈송이도 지나가고 그 원 속으로 많은 것들이 통과하고 있어요. 터널이에요. 나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그 원을 통과하는 많은 것들이 그 원이 내 가슴이었어요. 제 가슴을 통과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친구의 이름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어떤 학교 학창시절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계속 회돌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앙금이 남아 있나요? 산산이 깨져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나요? 뭔가 그 일들이 깨끗하게 클리어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미지수, 인생은 미완성처럼 남아있는 숙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밀린 숙제입니다. 나머지 공부예요. 그 마음들이 통과한 자리에 그 깨끗하게 비워놓고 청소하시고 결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뭐냐? 쓰고 죽자예요. 쓰지 않은 사람 죽지도 마라. 에?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0. 몇 %라도 뭔가 작은 거라도 쓰고자, 저 시 창작반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고 나는 뭐 해야지? 어떨까? 재미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왔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쓰시면 돼요. 다
다 시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쓰는 게 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메모다. 내 인생을 메모한다. 그걸 그 메모를 수필처럼 메모할 수도 있고 편지처럼 메모할 수도 있고 시처럼 좀 이렇게 좀 간지럽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화 속에서 이게 좀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이런 인문학적 촉으로 이거는 좀 써도 되겠다. 이거는 좀 상품 가치가 있겠다. 왜냐면 저도 너무 배고픈 시인이었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많이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문학을 해볼까? 귀가 얇으니까. 아동문학을 하면 그래도 좀 동화나 뭐가 좀 팔린다는데 이거는 뭐 자유시, 낭만시, 서정시 뭐 이런 거 아무리 써봤자 돈이 되는 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 오히려 시나 수필보다는 아동문학이 팔리고 아동문학보다는 그림책이 팔리고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네. 아무튼 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선생님 다친 마음 오늘 집에 가서 눈 감고 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쳐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세요. 다친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10년, 내가 10살 때, 20살 때, 33살 때, 44살 때, 어떤 아니면은 60살의 생일. 두 분 다 60 지나셨으면 60살 생일을 셌을 거 아니에요. 그 60살의 생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그대로 적어보세요. 아침에서 60살의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어. 뭐를 먹었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통화를 하고 점수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또 어떻게 소일거리를 하다가 뭐 저녁에는 뭐 아들, 딸 다 모여서 뭐 생일잔치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모처럼 쇠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약주도 한잔 하고 노래방을 갔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그냥 헤어져서 집으로 왔거나 그리고서 다시 씻고 텔레비전 보다가 침대에 들었어. 이런 하루 일련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림으로 보면 정밀화처럼 그 시간과 촉까지도 나눌 정도로 기록한다면 그거 하나로 50장 넘어가지 않을까요? 100장도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루를 가장 길게 누리는 기네스북에 도전해볼 수도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 1시간 하루를 나는 그 1시간 하루 몇 초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써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60살의 생일 24시간, 25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제목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일어난 시각서부터 준비한 시각까지 1편 그리고 준비해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집을 나가는 데까지 2편 그 다음에 오전 동안에 보냈던 데가 3편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를 보내는 데가 5편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파티가 있었다면은 그 생일 잔치가 6편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텔레비 보다가 잠들어서 다시 잠에 드는 순간까지가 이제 대단원인 7편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편으로 엮어도 좀 벌써 책에 대한 어떤 폼의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내 60살의 생일 그리고 25시 아무튼 일단 제목은 이렇게 정해주고요. 일어나서 아침까지 아침 식사까지가 1부 그리고 아침 먹고 집을 나갈 때가 2부 오전 시간이 3부 그다음 점심시간이 4부 그다음 점심 먹고 약속 장소로 가기까지가 5부, 오후죠. 그리고 이 오후쯤에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
잔치가 6부, 그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가 대단원인 7부. 선생님이 안 쓰면 내가 써야지. 아니, 꼭 60이라는, 근데 그 60대 노부모의 사랑 이야기인가? 노부부의. 그거 혹시 그 가사 들어보셨어요? 큰딸에게 결혼식 날 넥타이를 메어주던 손,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대가. 나는 그때를 기억. 그런 노래 들으면 장난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이 단단해지셨어, 마음이. 너무 동글동글해지신 거야. 너무 장난친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점에서? 그냥 그렇게 느껴요. 그 전체적으로? 그냥 그 분위기. 선생님, 큰일 났다. 강적을 만난 것 같아, 지금. 녹여보세요. 나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서 동양 고전이라든지 네. 깊이는 아니지만은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네. 읽어보면 이게 장난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무엇이 삐뚤어야 모르겠지만은 삐뚤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 시각에는.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단시간에 아니고 정신상담 한번 들어오세요. 그래야 쓰려고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네, 왜냐면은 선생님은 다 맞아요. 틀린 건 없으셔요. 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타인들과의. 네, 쓸데없는 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벽들은 제가 보기에는 걷어내셔야 돼요. 그 마음 걷어내는데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 11월까지거든요. 다친 마음. 그렇게 쉽게 그것이 안 풀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 아니요. 이 마음이요. 모르지 그건 모르는데. 마음이 열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여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사랑이라든가 지나간 시절의 어떤 그런 일례들을 보면 내 마음은 사실 다 한순간에 열렸던 거예요. 첫 만남, 첫 순간에도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열리고 나면, 근데 또 다음 문이 있죠. 열리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 문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열리고, 또 열리고, 열려라 참깨. 그렇게 하나하나 열며 갔던 게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문을 열고 왔으니까. 제가 돼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목 같은 것들이 그냥 미끈미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뾰족뾰족 별처럼 뾰족해서 별이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 별. 하늘의 별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달이, 지구가. 동그랗죠? 근데 우리가 그리는 별은 어때요? 뾰족하죠? 이 차이예요. 선생님 마음에는 아직도 뾰족한 별이 있어갖고 별 그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다소 오각형의 별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동그라는 거는 너무 흔하니까. 그 뾰족한 게 있어야 빛을 멀리 보내거든요. 그죠? 아무튼 선생님 너무 세상에 달관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애늙은이 같은 애들 봤을 때 너무 세상을 빨리 알았거나 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애늙은이 같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속에는 뭐 어차피 뻔한 거고 그런 너무 이게 마음이 매끈매끈해져 갖고 웬만한 일에 거치지를 않고 거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이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것도 그게 만약 싫으시다면은 내가 보고 좋았던 거 작물 중에서 뭐 선인장이라든가 선인장의 꽃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모르겠네요. 선생님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마음이 열리는 것은 순간이다. 순간들은 내 고집들이 내 생각들이 쌓아서 만든 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벽이고 건너갈 수 있는 벽이잖아요. 예. 잠깐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눈을 감아주세요. 1분 동안만 감을 거예요. 예. 다 같이 시작. 네, 눈을 떠주세요. 이러한 이거를 선생님들 뭐라고 할까요? 아유, 네,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맞히시네. 조약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단편 소설이 황순원의 소나기잖아요. 소나기에서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는데 조약돌이에요. 도입부에 이 바보 그러고서 딱 던졌는데 조약돌이 날라왔어요. 그 소녀는 그 조약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 말미에 그 조약돌이 또 한 번 나와요. 소년과 소녀를 처음 연결했던 연결고리는 조약돌이었죠. 소녀가 빨리 개울가에서 비켜야 거기를 지나서 집에 가서 풀 뜯기러 가야 되는데 소녀가 징검다리 가운데 앉아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개울 뚝방에 앉아서 소녀가 빨리 비키기를 바라고 앉아서 있었던 거죠. 근데 소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냥 여기를 지나가야 스침이든 만남이든 생기는데 저 바보가 강둑에서 오지도 않고 기다리는 소녀가 화가 나서 서울에서 온 소녀였잖아요. 바보 그러고서 조약돌을 집어서 소녀한테 던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겠죠? 그거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소녀는 윤초신의 증손녀였죠. 소년이 소녀를 처음 본 것은 개울가였죠. 그만할래요. 노래가 안 된다. 예, 개울가에서 바보 하면서 던진 조약돌을 소녀는 깊이 간직했지요.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누가 부른 건가요?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미? 에? 아니요. 저기, 생각이, 그런 게 이런 순간에 갑자기, 제가, 그 뭐냐면, 님을 위한 행진곡? 예. 하여튼 뭐 그런, 광주문화재단에 지금 사무, 구입할 때마다 나오는. 하여튼,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원래 나왔던 게, 오성과 한음 아니고, 영남과 강진으로 데뷔를 했어요. 유명곡들 많고 그런데, 또 그 얘기가 나왔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씀드린 건 황순원의 조약돌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마음속에 조약돌 하나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다면 너무 그렇고 조약돌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약돌이 있는 것만 확실히 모르겠고, 근데 나는 없다고 봐. 큰일이다. 우리 강적이 강적. 그럼 황선원의 조약돌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야기 듣고 향수를 조약돌 때문에 내가 잘못 배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뭐가 뭐 때문에 뭐 알아고? 황순원 씨의 조약돌 때문에 예.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너무 순수하고 하여튼 순수함 또 뭐 그런 것들이 때묻지 않은. 예,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좀 세상 사람 좀 떼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나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좋아요. 굉장히 신선하게. 아니, 저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저도 선생님한테 느끼는 게, 굉장히 신선해요. 왜, 저 선생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뭐가 저렇게 다치게 했을까?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다친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마음이 열린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요, 선생님 너무 미끄덩거리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마음이 너무 닳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지나가다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어디 지나가다 보면 잘잘못들이 많이 보일 데가 있잖아요. 길만 넘어가다도 그러죠. 왜 공사를 이따위로 해놨지? 그러죠. 예. 이거보다 잘할 수 있잖아. 예산은 얼마를 쓰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된다고요. 그러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생님은 너무 처음부터 공의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거 필요 없는 생각으로 왜 선생님을 낭비하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지적된 것들을 쓰든가. 쓰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맞아. 그거 공감하세요? 비교보다. 그러죠. 예. 그건 비교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내가 본 것 중에서 이거는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쓰시는 거예요. 욕을 먹든 말든 돌을 던지든 말든 왜? 엄청 공감하고 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의적인 그것도 태어난 성격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싸울 자신은 없으신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내 느낌상으로는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 보는 시각이 틀렸더라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또 그렇게 예를 들어줘야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얘가 될랑가 몰라도 한번 내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과 쪽이시구나, 하여튼. 예. 거기서 이제 기숙사 예. 즉 이런 이야기하고 뭐 상관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예. 기숙사 상면 철거작업을 해요. 예. 상면 철거작업을 하는데 이제 학부생들 2학년생들은 우리는 이제 1년짜리니까 2학년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 성명 철거 작업을 하고 우리는 그때 수업을 받아요. 그게 성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 안 좋은데 왜 우리도 방학을 해주라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할 만한 것 같다 안 할 만한 것 같다 지금 그런 위치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신문고 구미시 신문고, 예. 신문고 예, 있잖아요. 예. 학교 안에 신문고, 예. 신문고에 소원 수리함. 예, 그걸 냈어요. 예. 냈는데 뭐냐면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떨쳤냐면 무안군에다 떨쳤어요. 무안군에다 떨쳤어요. 예. 무안군에 떨쳤어. 근데 무안군에서 어떤 이유인가 몰라도 저기 뭐냐면 뭐 푸시로 보내봤더라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학교 주소지가 무안군내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난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번 무안군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무안군청 담당자는 안 계시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가 한국폴리텍대학교 목포 캠퍼스 하니까 목포가 있는 줄 알고 목포에 보냈다. 그러면 나는 그 담당자가 아니 왜 인권위원회에서 중앙 단위에서 목포 무안군에 보냈냐? 그걸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봐야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목포시 보낸 거예요. 목포시. 근데 또 나는 목포시로 보니까 목포시에서 다시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 민원이. 저기 아니니까. 근데 그걸 접수를 했더라고, 거기서 또. 접수를 하니까 거기서 해결한 것 같다 생각했대. 나중에 보니까 그건 접수는 했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무안군에 떨쳤어. 공문이 넘어왔어. 무안군을 떨치니까 무안군에서는 이제 지역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관할을 이렇게 무안군에 목포 캠퍼스가 무안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자세히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고용노동부를 딱 보냈어. 그런 과정을 보면은 나는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무안군에 그것이 떨쳤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해야 쓰는데 왜 목포시 떨쳤지? 내 생각이 틀렸다 이것이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유출을 해볼 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는 눈도 이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근데 조금 시선을 바꿔보세요, 선생님. 이게 사람을 보는 눈에서 뭐 식물을 본다든가 어떤 자연을 본다든가 내 마음의 시선을 싹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60을 넘어서도 뭐 학구열이 있고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거는 사실 좀 반대거든요. 일본에서 정년 퇴직 후에 그런 어떤 자기 근거를 다 들고 남미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로 그냥 완전 이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향에 아무것도 흔적을 안 남기고 왜? 내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런 거에 계속 맺혀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계속 선생님 마음만 다쳤지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싹 지우고 전혀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터.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좋아하는, 뭐 칭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족들을 생겼다고 하더라고. 뭐 땅굴 파고 사는 족도 생기고, 이게 진화가 많이 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해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 속에 방 하나를 땅굴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에 뭐 거실 한 칸을 뭐 이렇게 땅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벌레처럼 들어가서 산다거나 뭐 전기를 없애고 산다거나 뭐 이런 특이한 사람들도 생기고, 자기 퇴직하고 나서 모든 전 재산을 다 갖고 제 2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꿈꾸든 아니면 자기하고 가장 낯선 곳, 아는 곳이 아니라 동떨어진 곳, 전혀 다른 곳. 그러면은 새로운 인생이 되겠죠.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이 좋아요? 익숙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익숙한 게 좋아요? 낯선 게 좋아요? 익숙한 것이 좋죠. 익숙한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선생님을 이미 넘어간 거예요. 낯선 것은 도전해야 될 거고, 만나야 될 곳이고, 가봐야 될 곳이고, 그냥 호기심이 있는 곳이잖아요. 익숙한 것은 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부해요. 근데 편해.
선생님은 편함 속에 있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낯선 것을 한번 더 찾아야 된다니까요. 포유류 중에서 가장 장수한 동물이 있어요. 장수하고 있는 동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일까요? 사람보다 먼저 동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떤 판명된 건 아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나무늘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늘보가 뭐 원숭이, 코끼리, 뭐 사람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런 포유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동물인데 얘가 터득한 게 있는 거예요. 가장 적게 먹고 안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왜? 조금 먹었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니까 얘는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걸 터득한 거예요. 가장 적게 먹고